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검사들한테 참 많이 얻어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검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 보도를 할 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을 많이 선별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전재수 건 같은 거 있잖아. 전재수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 퍼뜨릴 것 같아? 이거 조선일보에 줄 것 같지? 아니요. 요런 걸 한겨레 주는 거야. 한겨레한테. 자, 보세요. 조선일보가 전재수 관련된 보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조선일보 저 새끼들 이러겠지. 근데 한겨레가 보도해. 그럼 어떻게 해? 한겨레도 저런 보도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해, 검사 새끼들이. 그리고 이 교활한 검사들한테 놀아나고 있는 기자들 얼마나 멍청합니까? 자, 이렇게 있어요. 기자는요,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검증을 해야 될 의무가 기자들한테 있습니다. 아니, 취재원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언론을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말하는지 조작된 증거를 갖다 댔는지 알게 뭐야. 그리고요, 취재원은 거짓말 할 수 있어. 걔들은 거짓말 할 거야. 근데 그 거짓말을 검증하고 걸러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기자야. 검사들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검사들 거짓말 해요. 근데 왜 검사들이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자, 이 검언유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우리가 검언유착하면은 한동훈을 떠올리죠. 그리고 한동훈의 별명이 뭡니까? 서초동 보도국장 이런 얘기를 한대잖아. 서초동 편집국장이라 그런대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 잘 하는 사람, 언론을 이렇게 잘 이용해 먹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예, 실은 조은석 내란 특검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만큼 언론 가지고 잘 이용해 먹는 사람 드물 거예요.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이 사람. 기자들이 조은석 엄청 미워하거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딸려갈 수밖에 없어. 아씨, 이번에 이거 당하는 것 같은데, 조은석이 장난질에 우리가 말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말려들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지. 자, 그 조은석 내란특검, 이 내란특검이 지금 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아마 조은석 인생에 이렇게 곤란한 것도 참 드물 거야. 조은석 내란특검이 감사원에 있을 때 그 감사원 유병훈가 하는 사람하고 최재해, 이 사람들이 이 조은석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참 난리를 많이 떨죠. 그래서 조은석 진짜 많이 괴롭힙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놈들이 조은석을 내쫓으려고 괴롭히는 거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은석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자면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 자승자박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입장 곤란할 겁니다. 조은석 특검은 지금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쪽이 됐든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데, 체면을 구기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이제 조은석 자신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아마 견뎌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이냐입니다.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항소를 할까요? 지난 21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가운데서는 첫 번째 선고를 합니다. 한덕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해버립니다. 바로 잡아 넣어버리. 한덕수가 구속영장이 2번인가 청구가 됐죠.
근데 뭐 정재웅? 무슨 뭔가? 하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재판을 하고 보니까 야, 한덕수 너 감옥 가. 너 법정 구속 이렇게 됐다고요. 이 상황을 전해드는 우리 국민들을 엄청 통쾌했습니다. 더군다나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와, 박수를 쳤어요. 한덕수 재판이 선고되는 와중에 이 이진관 부장판사 조목조목 참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주장하던 것들 상당수를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특히 그 얘기가 있죠. 이번 내란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 빨리 끝났다. 이 점을 뭐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아니면 한덕수가 됐든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들이밀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그거 니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딱 그냥 판단을 내려주죠. 우리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 바로 그 얘기를 해주더란 말이야. 자, 아무튼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한편으로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잖아. 징역 23년이면 구형량의 1.5배입니다. 15년에서 23년이면 플러스 8이죠. 8은 15년의 절반 정도죠. 1.5배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이 행위는 45년 전 전두환이가 했던 그 내란보다 더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적용하려고 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적용되는 법조도 바꾸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구형보다 훨씬 대폭 높아진 선고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한덕수한테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을 때, 특검이 한덕수한테 징역 15년만 구형했을 때 다들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너무 싸다라고 그랬죠. 당시 저는 분명히 이 재판에 들어가면은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 20년 나오지 않을까? 무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예측입니다만 저는 사실 예측할 때 저도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선고가 나와준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박수 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애매한 게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 징역 15년밖에 선고 안 했는데, 구형 안 했는데 1.5배나 강하게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뭐야? 특검이 잘못했다는 얘기지.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지나치게 선처를 했거나. 보통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은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세게 부르는 게 경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야? 15년이 세게 부른 거였다고? 그러면 내란 특검은 한덕수의 행위가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 15년 이하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일설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덕수가 징역 7년 정도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2배 정도가 되는 징역 15년을 불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15년이든 7년이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너무 이 사건을 안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덕수의 혐의가 엄청 많은데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폐기, 그 다음에 위증 혐의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을 해주려고 했다는 혐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 지시가 나오니까 이상민하고 협의해서 야 단전 단수 시켜 라고 했다는 혐의, 그 다음에 각종 계엄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파한 혐의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4가지 혐의인데
세분화하면 한 6가지에서 8가지로 뭐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었죠. 근데 이 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이거는 결국에 없어집니다.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합쳐져 버린 거지. 특검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한덕수한테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죠. 왜?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하란 말이야. 따라서 방조 혐의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다. 또 같은 경우는 뭐냐? 내란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알잖아. 알면서도 협조해 준 거잖아. 아니 그러면서 알면서도 일정한 행동을 하죠.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얘는 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도와주는 행동을 해요. 따라서 이것은 방조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만 빠지고 그대로 또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덕수의 혐의는 특검이 적용한 거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도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아진 거는 아마도 보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적용한 데 반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조범,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는요.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도와줬다라는 혐의가 되거든요. 이런 걸 방조범이라 그러는데 방조범은 주범의 형량에 비해서 감경이 됩니다. 보통 감경은 2분의 1 감경을 말해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사형과 무기징역의 2분의 1은 얼마일까? 자, 사형과 무기징역의 2분의 1은 31년의 절반 정도로 봐요. 왜? 유기징역의 최장 기간은 30년입니다. 가중이 없을 때. 가중되면 50년까지 가능한데 가중이 없을 때는 일단 30년으로 봐요. 그래서 30년을 기준으로 봐서 무기징역은 31년 이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2분의 1 감경하면 얼마야? 15년 정도 나오죠. 15년하고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15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해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2분의 1로 감경되니까 징역 15년이 최고치야. 가중을 한다고 해도 징역 17년, 18년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진관은 어떻게? 아니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최고형이 사형이고 방조가 아니라 우두머리 이 주요 임무 종사로 의율해야 돼. 자, 최고형이 사형이다. 자, 방조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2분의 1이 되지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그냥 사형을 선고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량이 대폭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돼가지고 한덕수한테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구형보다 선고가 많이 나왔어. 그럼 이거 항소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특검에서 제기한 거는 다 받아들였어. 특검에서 제기한 것 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두 가지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행사 이 두 가지 안 받아들였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택일적 기소사항이라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하고 둘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으로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거 항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돼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행사, 이거는 글쎄 허위 공문서 행사 이게 인정이 안 됐지만 인정을 받는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한다. 그래 좋아. 항소했다 쳐. 그러면은 형량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요. 제가 볼 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란죄가 있고 위증죄가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고 이렇다.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 같으면 내란죄에 대해서 몇 년, 위증죄 몇 년,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몇 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제일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을 해. 그러니까 내란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라는 거야. 따라서 같이 적용되는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럼 형량이 별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금도 징역 23년으로 충분히 많은데 굳이 항소를 해야 돼? 항소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항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거죠. 체면을 잔뜩 구긴 게 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요, 여러 가지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특검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다음 공직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혹은 감사원장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음 공직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되기는 바로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사건, 이 사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이 한덕수 재판에서 보듯이 지금 구형도 제대로 못한 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구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고 형량이 훨씬 많이 나와버렸어. 원래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형량의 2배 이상을 불러야 된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깎아줄 것을 판단해서 아주 크게 많이 불러요. 2배 이상을 불러요. 심지어 3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형량이 더 많아. 1.5배나 많아. 그러면 뭡니까? 조은석 특검이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특히 한덕수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고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사람 계속 특검에 놔둬도 돼? 자, 특검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놔둔다고 치고 이 사람한테 다른 공직을 줘야 돼? 안 줘야지. 자, 이러니 조은석 특검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은석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항소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해야 돼. 할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바로 이겁니다. 항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소를 해야지 되는 입장이 된 조은석,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 볼 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밤중 뉴스 지금 시각 12시 34분입니다.